129회 토질 및 기초 3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말뚝 지지 전면 기초의 하중 분담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말뚝 지지 전면 기초는 매트 기초에 시공되는 말뚝을 말하고, 흔히 우리가 설계 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뚝 지지 전면 기초 위에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은 파일 부분과 그리고 레프트 부분의 하중을 분담 지지하게 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파일 자체의 지지력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프트에서 하중을 분담하는 식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즉, 파일에 대한 지지력의 합, 그리고 레프트에 의해 발생되는 지지력 플러스 R 레프트라고 쓰겠습니다. 이러한 합이 상부 구조물의 말뚝 지지 전면 기초의 총 지지력 Q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지지력 Q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하중의 분담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말뚝이 블록으로 파괴되는 경우, 이렇게 세게 박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전단 파괴가 되는 경우, 첫 번째, 블록 파괴가 되는 경우, 즉 지반과 말뚝이 조밀한 경우, 자, 지반은 말을 빼고 말뚝이 조밀한 조건의 블록 파괴 시 지지력과, 그리고 두 번째, 개별의 파일이 파괴되거나 혹은 레프트 상부가 이렇게 전단 파괴가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개별적으로 파일 또는 레프트가 파괴되는 형태에 대해서, 즉 1번과 2번 중에 계산된 지지력 값 중에 작은 값을 기준으로 설계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본 문제에 대한 하중 분담 특성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내용을 쓰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뚝 지지 전면 기초의 특징 부분과 그리고 중요한 치마 특성은 그래프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뚝 지지 전면 기초의 적용성이라든지 한계성 부분까지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기초공사를 위한 굴착 단면에서, 자, 아래에다 바로 쓰겠습니다. H는 6m, 그리고 L1은 4m, L2는 3m, 그리고 L3는 10m일 때,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치가 주어졌을 때 분사 현상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고 분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또 문제지에 쓰겠습니다. 흙의 간극비 E는 0.5, 그리고 흙입자의 비중 GS는 2.6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분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안전율을 구하는 부분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사 현상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기 위해서 단위 중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위 중량은 포화 단위 중량을 구한 후에 수중 단위 중량을 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포화 단위 중량 감마 세츄레이티드는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2의 감마 W로 정의되니까 1 더하기 0.5분의 비중 2.6 더하기 간극비 0.5에
물의 단위 중량 10kN 매다 3승으로 가정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마 세츄레이티드는 20.7kN 매다 3승이 되고, 따라서 수중 단위 중량은 감마 세츄레이티드의 마이너스 감마 W이기 때문에 20.7 마이너스 10에서 10.7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된 결과값만 옆에 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단위 중량은 20.7, 그리고 수중 단위 중량은 10.7 kN/m 3승. 자, 이렇게 써두고 안전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투력에 의한 방법 중에 테르자기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개요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지표면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내부에 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수위차는 6m였고 굴착 바닥까지 4m, 그리고 근입심도가 3m, 그리고 불투수 층까지 10m.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르자기에 의한 침투력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 굴착 저면에 유효 중량에 대한 유효 중량 W에 대한 하부에 작용하게 되는 침투력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굴착 저면에 동수경사를 구할 때 지금 화살표 치는 이 부분이 유로의 길이 D로 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굴착 저면에 작용하는 침투력의 평균값을 H 에버리지로 정의하게 됩니다. H 에버리지는 2분의 델타 H, 즉 전 수두차의 반으로 가정해서 푸는 방법이 테르자기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투력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투력 J는 I 감마 W의 V로 정의되고, I는 유로의 길이, 자, 그림에서 D 부분이 되겠고, D분의 전 수두차 H 평균 수두차 H 에버리지가 되겠고요. 곱하기 감마 W의 유효 토체의 중량이니까, 자, 이 부분의 폭은 유로 길이 D의 반을 줘서 2분의 D로 정의가 됩니다. V는 가로 2분의 D 곱하기 세로 D 곱하기 단위 길이 1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요 D 부분이 정리가 되고, H 에버리지는 2분의 델타 H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쓰고 감마 W의 2분의 D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델타 H는 수두차 6m가 되겠고, 6에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침투력 J는 45kN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계산 과정은 지우고 결과값만 남겨두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 침투력에 저항하는 굴착 저면의 유효 중량 W'를 구해 보겠습니다. W''는 D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단위 길이 곱하기 감마 서브로 정의가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48.15 kN 나오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안전율 FS는 침투력 J분의 유효 중량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45분의 48.15 해서 결과적으로 1.07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침투력에 의한 방법 중에 테르자기 방법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한 개의 동수경사에 의해서 한 개의 동수경사 I 크리티컬, ICR에 의한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개의 동수경사 ICR은 감마 W분의 감마 서브로 정의가 되고,
감마 W 10분의 수중 단위 중량 하면은 1.07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시설에 작용되는 동수경사를 계산해야 되는데, 동수경사는 유로의 길이분의 전수두차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잠깐 보시면은 유로의 길이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4m 그리고 3m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최단 유로의 길이를 기준하게 됩니다. 즉 L은 10분의 전수두차 6m로 정의가 되겠고요. 따라서 동수경사 I는 0.6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개 동수경사에 의한 안전율 FS는 동수경사 I분의 한 개 동수경사로 정의가 되고 0.6분의 1.07이니까 결과적으로 안전율이 1.78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한 개 동수경사에 의해서 분사현상 또는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선망에 의해서 분사현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설이 있고 굴착 저면, 그리고 수위가 굴착 저면의 수위, 그리고 굴착 배면의 지표면, 그리고 굴착 배면의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치수 먼저 기입을 해보면은 전수두차 6m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반함이 여기 있고, 이 부분이,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4m, 3m, 10m입니다. 그러면 유선망을 그려볼 텐데요. 유선망 중에 유선을 먼저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이게 많이 그리든 작게 그리든 계산 결과는 같으니까 몇 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선을 그렸고요. 이어서 등 수두선은 점선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저면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도록 그려보고요. 그리고 굴착 저면의 가운데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수두 6m에 대해서 등수두 면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8개, 9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굴착 저면에 작용하는, 즉 이렇게 A면 그리고 B면에 작용하는 전수두차를 구해서 평균을 내고, 그리고 굴착 저면 유효 중량에 대한 비로서 유선망에 대한 안전율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선망에 의해서 안전율을 산정하는 방법. FS는 침투력 J분의 유효 단위 중량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침투력 J는 유선망의 경우는 IM을 사용합니다. IM은 A와 B 단면의 평균 전수두차를 말하게 됩니다. 즉 A, B면에 남아있는 수두차를 말합니다. 자, IM 곱하기 감마 W의 V로 정의가 되는데, 유효 단위 중량은 감마 서브의 V로 정의가 되니까 이 면이 삭제가 되고, 감마 W와 감마 서브는 알고 있으니까 IM만 계산을 해서 구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안전율 부분을 지우기보다는 그대로 살려놓고 좌측면, 이 좌측면 여기 글씨가 좀 있지만 여기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단면의 평균 동수경사, IM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은 말씀드렸듯이 유로의 길이분의 평균 전수두차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전수두차 H average는 평균 값을 적용하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괄호 ND 전체 등수두면 칸수 ND분의
A 지점에 남아있는 수두차, 그리고 전체 칸 수분의 두 번째 지점에 남아있는 칸수, 그리고 전 수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ND1의 경우는 A 지점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남아있고, 이 부분을 너무 크게 그려서 그런데 이 부분만 조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짝 저면에 작용하는 이 부분은 이렇고, 이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지점에 남아있는 등수두 칸수는 1.5가 되겠고요. 그리고 A 지점에서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4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에 전체 9칸 중에 A 지점은 4칸이 남았고, 그리고 전체 9칸 중에 B 지점은 1.5칸이 남았고, 전 수두차는 6m입니다. 즉,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 전 수두차는 1.83m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평균 유로 길이. L을 계산을 할 텐데요. L은 파이핑에 저항하는 최단 길이로 설정하면 됩니다. 우측 그림에서 이 부분이 파이핑이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단 거리, 이 길이 3m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평균 유로 길이는 3m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 동수경사 IM은 L분의 H 에버리지가 되겠고, 즉 3m분의 1.83이니까 0.61이 나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안전율을 계산해 보면은 IM이 0.61이고 곱하기 감마 W 분의 감마 서브는 10.7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안전율은 1.5가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교시의 2번 계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교시 2번 계산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고 서술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하지 않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전단 강도 감소 기법을 이용한 사면 안정 해석의 방법과 검토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전단 강도 감소 기법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면 안정 해석 시 수치 해석을 이용하게 되는데, 수치 해석을 이용할 때 입력되는 토질 강도 정수를 점차 감소시켜 나가면서 파괴될 때의 강도 정수를 산정을 하고, 최초 입력 토질 강도 정수와 파괴 시의 강도 정수를 비교해서 안전율을 역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어본 문제, 사면 안정 해석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순서와 방법을 같이 기술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안 조사 시 산정된 집안의 강도 정수, 점착력과 내부 마찰각을 사용할 때 안전율을 FS를 1로 둡니다. 이 상태에서 집안조사 결과 나온 집안 강도 정수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수행하고 안전율을 계산합니다. 안전율을 계산하고 이때 안전율을 1로 가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집안 강도 정수 C'을 시험 안전율로 나눈 값을 이용하고 파이'을 안전율로 나눈 값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안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줄였으니까 아마 0.9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방법대로 계속 C' 값과 파이 프라임 값을 줄여서 안전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결국 강도 정수 값을 점차 감소시켜 가면서 파괴에 이르는 강도 정수 값이 산정이 될 겁니다. 파괴에 이르는 강도 정수가 나오고 그때의 안전율이 계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면의 안전율은 최초 설정한 안전율, 집안조사 결과 나온 안전율에다가 강도를 점차 줄여가면서 계산한 안전율로 결정하게 되는 사면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본다면은 세로축을 전단응력 타우로 놓고 가로축을 시그마 수직응력으로 놓겠습니다. 사면상의 지점에 대한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으로 모아원을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모아원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집안조사 결과로부터 나온 강도 정수, 최초의 강도 정수로 그려진 C값과 파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점차 요 C값과 파이 값을 이렇게 줄여가다 보면은 파괴에 이르게 되는 C값과 파이 값이 선정하게 되는데, C값과 파이 값을 계산했던 이 안전율의 비율로 사면 안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과 순서 외에 전단 강도 감소 기법에 대한 특징 부분에 대해서 엑스트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는데, 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페이지 또는 2페이지를 채우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소 기법의 특징까지 이렇게 엑스트라로 기술해 주시면 되는 3번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댐의 설계 및 시공 시 아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어본 첫 번째, 코어존의 역할, 그리고 코어존의 수분축 다짐 이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코어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을 했는데요. 코어존이 차수층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역할을 상세히 어떻게 반 페이지 이상을 쓸지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코어존은 차수층의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역할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댐 설계 기준이나 아니면 하천 설계 기준 이런 부분을 봐도 코어존에 대한 역할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반면에 댐의 파괴 원인이나 혹은 파이핑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차수층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우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차수층, 즉 코어존의 역할은 수압 파쇄를 방지합니다. 수압 파쇄를 방지하는 부분은 유선, 댐 내를 흐르는 유선 또는 취민선을 저하시켜 수압 파쇄를 방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이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댐체의 강극수압의 발생된 강극수압을 소산시키는 역할을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차수층의 재료 조건, 즉 품질 조건까지 이렇게 같이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답안을 작성할 때 제가 충분히 보완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코어층의 수분축 다짐 이유인데요. 요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비에 따른 강도 특성과 그리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투수 개수 특성을 보겠습니다.
OMC를 이렇게 OMC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강도는 OMC 약간 건조 측에서 최대치가 나오고 투수 개수는 OMC 약간 수비 축에서 최소 투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코어존에서 수변축 다짐은 투수 개수를 최소화하여 차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수충의 역할과 그리고 수변축 다짐 이유 이렇게 썼고요. 다짐축 이유 이렇게 기술을 했고 추가적으로 필댐이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필댐에서 코어존을 제외한 사석층과 그리고 필터층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액상화 평가 방법 및 대책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어봤습니다. 액상화 평가 방법과 액상화의 평가 방법과 그리고 액상화의 대책공법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학습하셨던 만큼 차분하게 충실하게 잘 써주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장은 개요 부분과 그리고 액상화의 발생 원리 또는 액상화를 평가하는 플로우 차트, 평가의 플로우 차트라든지 그런 부분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서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간편 예측법에 의한 방법 그리고 상세 예측법에 의한 방법을 한 페이지 내로 깔끔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대책공법을 쓰는데 서브노트나 그런 부분 나와 있는 것처럼 개요도를 그려놓고 액상화의 발생 원리에 준해서 반대로 대책공법을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액상화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하안전 평가 시 아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요. 가항은 평가 대상, 나항은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다항은 지하안전 평가서 작성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한평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목차 정도만 써도 2페이지, 3페이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주안을 둬서 써주신다면 충실히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한평 목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약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 사업의 개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상 지역의 설정, 네 번째는 집안 및 지질 현황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가 나오고, 여섯 번째는 집안 안정성 검토가 나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는 지하 안전 확보 방안이 나오고요. 이어서 여덟 번째는 종합평가가 나옵니다. 종합평가 및 결론이 나오고, 아홉 번째는 사후 지한평에 대한 시기 관련 부분이 나오고, 10번은 부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큰 목차만 10개가 되고요. 그리고 큰 대제목 안에 또 중목차, 소목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셔서 이렇게 지한평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충실히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대상은 대상 지역의 설정,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평가 대상 지역, 그리고 평가 대상 시설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은 지반 및 지질 현황, 그리고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 안정성 검토. 이어서 7번까지 4번부터 7번에 관한 요 내용이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이 되겠고요. 대제목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까지 이렇게 기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조금 주안을 둬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어본 문제는 작성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작성 방법은 이 목차 그대로 다 써주시면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지한평에 관한 문제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전 회차, 이전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한평은 이렇게 대목차와 그리고 중목차, 소목차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시험 나오시면은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하셨던 부분 내용 추가하셔서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3교시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